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한 영화였는데요. 첨단 기술이 없던 시절의 액션씬을 창의적으로 묘사한 부분에서 신선한 재미를 느꼈고, 제가 가장 눈여겨본 영화의 메시지 부분도 여러 메타포와 과거 역사를 개연성 있게 조합해내 정말 유익했습니다. 영화 속 메시지에 담긴 풍자적 요소와 메타포를 1편부터 쭉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an, let me teach you a lesson. 킹스맨 1편은 모바일 기술을 통한 인류 통제에 맞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배경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2013년 6월 전직 CIA 직원이자 미 국가안보국 NSA에서 근무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의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 등의 내용이 담긴 기밀문서를 폭로하면서 전 세계에 큰 파문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는 야후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술통신 회사들이 공모하였고, 진보적이라 여겨지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서도 지속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바마 정권 시절의 NSA는 베리즌에 가입된 1억 2천만 명의 통화와 이메일, 음성사서함, 문자, 화상통화에 대해서도 메타데이터를 수집했는데요. 이 당시 오바마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성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오바마 케어에 등록하기 위한 인터넷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이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이용하기 어려워 여론은 급격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킹스맨 1편은 기술을 통한 대중통제와 이를 묵인방조한 진보 정치인들의 위선을 흑인과 장애인 모습을 한 빌런을 통해 풍자한 편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영화가 개봉된 이후인 2018년에 공식화되었지만 의혹은 2015년부터 탐사보도 전문 매체들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정치 컨설팅 회사가 수백만 명의 페이스북 가입자 프로필을 당사자 동의 없이 수거해 정치 선전에 이용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정치 선전으로 2016년 브렉시트가 가결되었고,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후보자가 당선되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내부자 폭로가 있고 얼마 안 있어 페이스북의 대표이사인 마크 저커버거는 CNN에 나와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인정하며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영화에서 빌런의 활동 영역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어진다는 점, 빌런이 엘리트 교육을 받은 기업인이라는 점, 소셜미디어처럼 중독성 강한 제품인 마약 산업을 운영해 큰 피해를 낳았다는 메타포들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풍자가 영화의 주요한 코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킹스맨 3편은 제국주의로 큰 번영을 누린 유럽 제국들의 불만을 품은 한 세력이 제국의 지도자들을 이간질시켜 인류사에 가장 잔혹했던 전쟁을 낳았다는 설정입니다.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한 허구적 설정이지만 현재 유럽의 기후 문제의 대립 구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구는 지구온난화로 큰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석탄 발전을 멈춰야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석탄 발전의 최대 생산지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과거 선진국들도 산업화 시대에 많은 탄소를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책임 없이 지금 당장 석탄 발전을 줄이라는 것은 이미 발전을 다 이룬 상태의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저해해야 하는 처사와 같다는 주장이죠.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각국 정상들은 문제의 협의점을 찾겠다며 기후정상회의를 열었지만 제대로 된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영화는 이러한 현실을 영국 최고 대학 도시이자 지성의 상징인 동시에 양복 셔츠의 면직물 이름으로도 쓰이고 있는 옥스퍼드와 제국주의 정책의 피해자였던 모튼이란 가상의 빌런의 대립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방직산업의 전성기를 누렸던 옥스퍼드 가문과 이제 막 활발히 방직산업으로 돈을 모으고 있는 모튼의 대립은 마치 석탄 발전으로 대립하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현재를 떠올리게 합니다. 제국주의의 혜택을 입었지만 그 시절을 반성하고 평화주의자가 된 옥스퍼드는 현재의 유럽을, 제국주의의 피해의식으로 권력자들을 농락하는 모튼은 개발도상국을 떠올리게 하며
주변인들에 휘둘리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과거 제국의 지도자들 모습에서는 끝내 기후정상회의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세계 정치인들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핵심 미장센은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서 4가지 메시지를 유추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대로 기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전쟁이 버금가는 재앙이 벌어질 수 있다. 과거 전쟁이 정치인들의 사적 욕심과 감정 탓에 벌어지고 끝내기 어려웠던 것처럼 현재 기후위기 역시 현재 기성세대가 만들었고 악화시키고 있다. 결국 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청년인 것처럼 기후위기로 인한 재앙의 피해 역시 다음 지구를 물려받을 청년과 아이들일 것이다. 따라서 지금 시대에 필요한 영웅은 청년이 아닌 자식을 위하는 마음을 지닌 부모라는 것이죠. 과거의 과오는 과오를 만들어낸 주체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러한 영화의 메시지는 옥스퍼드 공작이 말했던 젠틀맨의 역사에서 보다 명료해집니다. 옥스퍼드 공작은 유럽이 무한 경쟁을 펼치던 시절 영국은 젠틀맨일 수 없었지만 제국주의로 큰 부를 이루자 젠틀맨이 되기를 자처했다고 말합니다. 이 대사에는 청년과 신생 국가들은 무한 경쟁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젠틀맨이 된다는 건 곧 죽음이나 마찬가지이며 진정한 젠틀맨은 큰 부를 이루고 삶의 노하우가 많은 기성세대와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제 해결사가 청년이었던 전작들과 달리 이번 편의 영웅이 자식 세대의 미래와 지구적 평화를 생각하는 어른인 옥스퍼드 공작인 이유입니다. 시리즈의 시작인 프리퀄 형식과도 찰떡인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3편은 다른 시리즈들과 달리 정치적 올바름의 향기가 강하게 느껴졌는데요. 유독 정치적 올바름이 반영된 블록버스터 영화에는 평점이 박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하지만 킹스맨의 시그니처인 유쾌하고 창의적인 액션, 개성적인 연출은 3편에서도 이어지니 풍자적 요인을 읽는 것 이외에 영화적 재미도 충분했던 시리즈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